한정혜 조사단장 전화 연결해서 잠깐 인터뷰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정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가시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외교부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의 역할을 좀 주목해야 된다. 저희가 어제 이 점을 좀 그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분이 그 이력을 보면 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에 음. 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의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다가 24년 이제 1월 달에 외교부로 복귀를 해요.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 과정에서는 그 직전에 있었던 1차 공고 있습니다. 네네네. 1차 공고에서 경제 분야 채용 후보자에 대한 직접 면접을 본인이 진행을 하고 여기서 한국말이 서투르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네. 해당자를 불합격 처리한 어찌 보면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박장호 국장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는 뭐 2차 재공고를 하면서 아예 네. 분야를 바꿔버리죠. 처음에는 이제 경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소지자였는데 네. 아예 분야를 자격 요건을 바꿔버려서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 네. 국제정치는 근데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전공한 국제협력 분야의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맞춤형 지원 자격 요건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2차 면접 때, 2차 심사 때는 박장호 국장은 들어가지 않았던 건가요? 2차 때는 외교정보 기획국 속에 있는 외교정보 일과, 이 외교정보 일과가 실질적으로 해당 연구직 그 근로자를 채용해서 써야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과장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차, 그러니까 경제 분야 전공자를 뽑을 때는 그러니까 뽑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진행할 때는 박장호 국장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요. 합격 대상자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그러니까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점검할 게 한국어 능통자 이게 그 요건이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이유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어 능통자라는 조건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제2외국어, 영어 능통자 이런 것은 이제 우대 조건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최종 면접까지 간 사람이 그러면 혹시 외국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냐?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이 좀 아직 좀 의사소통이 어렵다든지.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학위를 받고. 잠깐만요. 근데 왜 한국어가 서툴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한 것 아니냐. 그래요? 그럼 혹시 이 불합격 처리됐던 이 사람은 혹시 좀 그 신원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됐습니까? 신원 파악은 저희가 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게 온라인상으로 채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정보를 다 파기를 합니다. 개인 신상 정보니까. 네, 신상 정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제보를 받은 분은 이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께 개별적으로라도 좀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이제 현직 검찰총장 또 자녀가 연루된 채용 비리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연락하기를 조금 꺼리시거나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 취재한 바로는 공무직 연구원 채용 같은 경우는 뭐 장차관까지 결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장선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연간 채용 계획, 그러니까 뭐 아주 이제 크게 올해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람이 필요하다 정도는 장차과 함께 보고는 하겠죠. 예, 예. 예, TO, 그런데 TO 이제 정도는 하겠죠. 개별적으로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제 필요로 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별 공고를 진행하고 채용을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채용 관련 법령이나 외교부의 그 관리 규정에 따라도 네. 채용과 관련된 인사 관리는 원래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네네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신무정 검찰총장 자녀의 경우에는 채용 전담 부서인 인사기획관실이 아니고 외교정보기획국 그리고 예. 그 산하에 있는 외교정보일과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도 좀 이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키맨을 역시 그 박장호 국장으로 일단 설정하고 이거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박장호 네. 국장과 심우정 검찰총장과 무슨 접점 이런 것들은 아직은 나온 게 없잖아요. 접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네. 석사학위를 받은 학교와 이 박장호 국장이 석사학위를 받은 네. 곳이 동일하죠. 뭐 이렇게 기간 차이는 좀 나겠습니다만 네네네. 동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박장호 국장이 용산 파견 근무했던 것들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쳐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용산에 파견을 나가 있으면 예. 조금 더 넓게 그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요. 예.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보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교부에서는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네. 감사가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더 일찍 차라리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바로 그것을 받아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면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특히나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아마 이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에 관련해서.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핑계로 해서 안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